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FOMC 저희가 이 썸네일에 올려드린 대로 운명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금리는 0.25% 이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얘네가 이런저런 이슈가 나올 거고 소수의 목소리는 0.5%, 소수의 목소리는 금리 인상 안 해야 된다 나올 텐데 대세는 이쪽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0.5% 얘기할 때도 이거 소수의 목소리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것도 소수의 목소리입니다. 결국은 다수의 의견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이렇게 심각한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0.25 정도 인상을 하면서 대신 금리 인상에 대한 목표치 있죠. 최근에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하던 거 보면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다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추후에 상황 봐서 목표치는 올라갈 수 있다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시장을 상황을 고려하겠다 정도 얘기만 나와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직도 매파적이네 라고 해서 요거 한번 살짝 흔들린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가장 나이스한 결과고 흔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은행들도 뭔가 얘기는 나오는데 제니 옐런 의장이 이제 의장이 아니죠. 그 재무장관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거 미국에서 예금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딱 일단락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슈는 끝난 거예요.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은행이 파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순위권에 높은 20위권 안에 있는 은행이긴 하지만 개념이 다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같은 은행하고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 그 정도까지 시중은행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KB 신한 하나 같은 데로 전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제 창투사 개념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IT 기업들 이런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창투사 느낌이지 은행의 느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락 되는 거기 때문에 흔들고 회복돼서 이런 식으로 이 단기 이중바닥성, 이 저점을 높이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32,800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회복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회귀하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성 만들고 회귀하냐 그냥 회귀하느냐 차이지, 결국에는 이번엔 상단을 도전할 거고 그리고 추후에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단이 이탈하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나라 지수로 설명을 드렸었죠. 하단이 이탈하기 전부터 오히려 하단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은 회복되는 구간이 오히려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 정도다라고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쉬는 거는 여러분 한 절반 정도 내줬는데 이 정도는 그냥 쉬었다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다시 제자리에 올라오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자, 국내 증시가 더 중요하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탈한 다음에 회복, 요거를 짧게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회복된 것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혹은 지지력 테스트 정도 하고 갈 것이냐, 요 사이에 놓여 있고, 오히려 지금 힘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단 2,400을 한번 고의적으로 이탈시킨 다음에 회복하는 게 이 돌파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핑계거리가 SVB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주식 다시 한번 조금씩은 사고 있죠. 코스닥도 조금씩은 사고 있죠. 일부는 수급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4,000계약 정도 오늘 매수를 했는데, 이날 외국인이 주식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팔지는 않았고 아직도 뭐 11조 12조 남아있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로만 조절해서 18,000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이 선물 매도만 좀 줄이면 된다 말씀드렸죠. 주식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의 선물, 단기 리스크 관리만 하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의 기조로 만들 거라고 외국인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정확하죠. 그리고 선물을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 3월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물 선물 남은 잔여 수장이 한 마이너스 한 3,000계약 정도, 그러니까 4,000계약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3, 4,000계약 정도 돼요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남은 게. 그러면 하락 포지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요. 만약 여기서 우려감을 만든다라면 고의적으로 여러분들 손절하세요 하고 믿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당하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는 자기 물량 가져가고 내가 소외주 들고 있다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고점 다 왔어요. 전고점 818포인트인데 지금 813포인트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에 거의 다 온 거 맞아요. 이거는 장중 고점 기준이잖아요. 그럼 다 왔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고점 돌파 나오는 거예요.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그리고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둘 중 어느 상황이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 뭐 지수 자체는 좀 쉴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이 순환이 돌 수는 있겠죠.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얘기 나오니까 삼성전자부터 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뭐 6만원도 살짝 이탈했다 다시 회복됐는데 62,5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돌파해서 67,500원 쪽으로 갈 거고, 거기도 돌파하면 이제 72,500원 가는 거죠. 그렇게 살짝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 하단 구간을 이제 8만원을 이탈하는 구간을 만들면은 이게 트랩이라고 했어요. 이탈하면 빠르게 회복된다. 빠르게 굉장히 강하게 회복됐고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있죠. 올라오고 있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같이 삼성전자 62,500원 회복, 하이닉스가 9만원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도 이 지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K칩스법 지금 국회 기재위 정도는 통과를 했죠. 그래서 30일날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만 통과하면 됩니다. 자, 기존에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같은 이 4대 분야 쪽에 지원금을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 수소랑 미래형 이동순환 같은 경우 UAM 쪽 얘기하는 거죠. 이쪽도 국가 전략 기술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서비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 상향한다. 이것을 원래 현행은 8%였습니다. 8%였는데 이거 15%로 거의 2배 상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기업, 중견기업이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이제 25%로 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5%까지 상향 조치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K칩스법 이제는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AD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코아시아라던가 아니면은 가온칩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관련주들이 조금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뭐 3나노 공정, GA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법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SNS텍 같은 경우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익 IPS나 이런 쪽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면서 반도체주가 이제 이 2차 전지주들이 쉴 때 그 뒤를 받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은행주들도 받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SBB 이슈가 나온 다음에 KB금융이나 이런 쪽 이제 사실 가격적으로는 봐도 되는데 올라오느냐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은 뭐 건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맞는데 아직 조금 찝찝하죠. 그러니까 찝찝하시면 그냥 차라리
원래 반도체주하고 은행주하고 어느 쪽이냐 했는데 반도체주는 가는 것 같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은행주도 기술적으로는 올라야 되는데 찝찝하다 싶으면 이쪽은 제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안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조선주 쪽 괜찮을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M&A 이슈가 있죠. 하나그룹에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각 국가별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잘 진행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5,000원 구간에서 돌파 시도했다가 한번 22,000원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25,000원 사이 그럼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현대위포조선이 올라줘야 돼요. 현대위포가 올라줘야 되는데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현대위포조선이 이게 그 2020년 요때 그 코로나 때 바닥 찍고 나서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LNG선 발주가 엄청나게 나왔다. 그런데 지금 가격권 어디예요? 자 2022년 작년부터 볼게요. 작년 저점권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라? 조선주 수주 현황이 좋고 그 수주 현황에 대해서 환율도 지금 1,300원 위쪽이죠. 환율도 아직도 높죠. 더 높았었는데 지금 떨어진 게 1,300원 구간이잖아요. 조선주는 환율 수혜라고 했어요. 미리 공급 계약을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로 받으니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수주 얘기만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가 수주를 해도 기업들이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가 수주를 했네 어쩌네 해도 지금 기업이 어마어마한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까?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올해 어떻게 돼요? 올해 흑자전환 돼요. 작년에도 흑자전환 됐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매출액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칠 정도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실적이 2020년에서 2021년은 크게 성장되지 않았어요. 매출액이. 그러면서 이제 원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 적자폭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은 어때요? 매출액이 월등하게 뛰었죠. 영업이익 적자폭도 확 줄었죠. 3분기에는 흑자전환됐다 돌아왔고 올해는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조금 더 뛸 것이고 작년만큼 뛰어야 돼 조금 더 뛰는데 이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올해는 흑자전환이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내린 건 좀 과해요. 대신 시장의 수급이 조선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밀렸다. 그리고 이렇게 밀린 거는 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가 못 올라오는 거랑 같아요. 자, 현대차가 여기 있는 이런 구간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다. 이거 한 21만원 정도는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상한 거다. 그리고 21만원 기본이고 사실은 뭐 30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저는 보는데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들 판매량 다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판매량이 올랐죠. 20% 이상. 그래서 글로벌 5위에서 어떻게 됐다?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올라가는 게 맞죠. 지금 현대차도 그래서 저희가 15만원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18만원까지 20%는 올라왔죠. 현대위포조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이쪽도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저가 뭐 수주 얘기가 나오는데 일시적인 부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예 아직도 생각을 안 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고부가치선 LNG선부터 시작해서 뭐 관련된 선들을 고부가치 선들을 많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우려감 때문에 밀린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9만원 하회하는 정도까지 그래요. 그런데 지금 6만원대는 좀 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올라와서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는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고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저는 이거 보시면 작년 고점 형성하는 이 구간 11만원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배가 돼야 되는데 그쵸? 고점 대비해서 그럼 실제로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 종목은. 근데 그 정도까지로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업황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위포조선이 만약 수급 때문에 이쪽 조선주 쪽으로 들어갈 수급이 부족해서 못 올라오는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선 기자재 쪽을 먼저 보세요. 그럼 이쪽으로 가기 어려운 조선 기자재 쪽을 먼저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강밴드 같은 경우나 하이로코리아나 항상 뭐 말씀드리는 쪽이죠. 하이로코리아나 자 그
삼강 M&T SK 오션 플랜트로 바뀌었죠. 이름이 아직도 입에 안 붙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과거의 삼강 M&T 이쪽은 풍력까지 함께 돼 있고 이런 쪽을 그냥 보시란 말이에요. 한국 화분 같은 거 보셔도 되고요. 본행제 쪽 보셔도 되고 다 좋으니까 이런 쪽을 보셔도 돼요. 대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좀 폭넓게 보세요. 시야를. 여러분들. 지금은 시야를 좀 폭넓게 봐도 되고 그리고 콘텐츠 메타버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거 아예 바닥권에 있죠. 지금 한 15,000원 구간 여기를 바닥으로 지난번 바닥까지 또 내려왔잖아요. 근데 콘텐츠주들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전년점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럼 위직 스튜디오가 아직 수급이 없어서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여러분도 뭐 참고해 보시고 덱스터는 작년에 먼저 올라왔다가 이제 저점권까지 내려왔는데 만원 구간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고 주가 레벨이 높고 그 다음 덱스터, 그 다음 위직 스튜디오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로 그 컴투스 계열에 인수돼서 자회사로 레몽레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죠. 올라갔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참 재밌어요. 제자리로 갈 이유는 없죠. 이미 흥행에 성공을 했으면은 이 기업의 다음번 작품에 대한 협상력이 구매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넷플릭스는 이런 거죠. 항상 그 구조가 좀 다르다.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콘텐츠 제작사들에다가 먼저 자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 제작비를 200억을 지원해 줄게 제작하시오. 대신 200억을 받았으니 남은 건 다 우리 거. 추가 수익은 우리 거. 그래서 오징어 게임 때 말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더 추가로 뭔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자 보세요. 그 다음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데이트를 쳤죠. 그럼 그 다음번에 300억을 지원받을 구매 협상력이 이런 거예요. 3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뭐 예를 들어서 200억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00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구매 협상력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레몽레인이나 MP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 쪽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효과와 콘텐츠와 메타버스가 연계되고 컴투스 그룹이기 때문에 컴투스의 이 게임 쪽을 IP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회사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가 아직 갇혀있지만 저런 경우 잘 보시고 뭐 VR 이제 MR 기기 같은 경우 얘기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또다시 이제 3만원 돌파 시도를 노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실어서 한 번 더 양봉을 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천장 모양으로 고점 두 개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대신 나무가가 같이 올라오고 뉴프렉스가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XR기기 관련주 쪽이 함께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뭐 굳이 너무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콘텐츠 뭐 XR기기 이런 쪽 다 같은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연계되는 개념이니까 이런 쪽을 또 틈새 시장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제가 틈새 시장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HLB 셀트리온 등 비롯해서 뭐 에클론이나 이런 종목들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저희 좋아요 100개 이상 되면 제가 영상 하나씩 더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뭐 셀트리온 뭐 이런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올려드리고요. 다들 신청하시는 게 바이오주들을 제일 많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사실 매매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심으로 올리면서 뭐 반도체주도 올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2분기부터는 영상을 조금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영상 시간을 좀 줄이고 영상의 개수를 좀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분기에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였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뭐 다음 달이면 2분기 아니겠습니까? 2분기부터는 영상을 개수를 조금 더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도 좀 안전 투자하시고 좀 수익으로 이제 작년에 좀 서운함 시장에 대한 우울함을 좀 떨쳐내면서 원금 회복하시고 모두 수익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 저희 채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